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70 넘으신 어머니를 터미널에 혼자 두고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고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 아, 그거? 그냥 깜빡한 거야.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깜빡했다고. 그게 변명이 돼. 어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몇 시간을 버스 타고 올라오셨는데 넌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그냥 한 번 실수한 거잖아. 그렇게 큰 소리 낼 일 아니야. 한 번의 실수. 내가 그동안 어머니 음식 버린 거 불편한 티 낸 거 다 참았어. 하지만 이번엔 도저히 못 참아. 사실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시골의 작은 부엌에서 어머니의 하루가 시작된다. 70이 넘은 손으로 물을 깎고 배추를 다듬고 고춧가루를 체에 내린다. 아들을 위한 김치를 담그는 일이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프지만 어머니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다. 도시에 사는 아들이 제대로 된 김치 한 번 못 먹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 외에도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던 나물무침, 멸치볶음, 된장찌개용 쌈장까지 정성껏 준비한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반찬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플라스틱 통에 하나하나 담으며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살이 빠진 것 같다던 지난번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 무거운 음식 보따리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무겁다. 관절염으로 시큰거리는 무릎을 손으로 한번 주무르고 다시 힘을 내어 걸음을 옮긴다. 2시간이 넘는 버스 여행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은 가볍기만 하다. 우리 아들이 김치 먹고 힘내면 됐지 뭐. 속으로 중얼거리며 덜컹거리는 시골 버스에 몸을 싣는다. 음식이 쏟아질까 보따리를 품에 꼭 끌어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진다. 아들은 늘 걱정했다. 어머니, 힘드실 텐데 제가 자주 내려갈게요. 굳이 이렇게 고생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됐다, 인자야. 네가 맛있게 먹을 생각에 내가 더 즐겁다.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대신 항상 터미널까지 나가 어머니를 마중 나가곤 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나오실 어머니가 혹여나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실까, 낯선 도시의 복잡한 길에서 헤매실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도시 터미널에 도착한 어머니는 아들을 보면 가장 먼저 안도한다. 늘 약속한 시간에 맞춰 서 있는 아들의 얼굴만 봐도 피곤이 사라지는 듯하다. 아들은 두 손 가득 어머니의 보따리를 받아들고 터미널을 빠져나오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한다. 이렇게 무거운 걸 또 혼자 들고 오셨어요? 다음엔 진짜 제가 내려간다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한다. 에이, 무슨 소리? 어머니가 해준 밥 먹어야 우리 아들이 든든하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로 어머니를 맞는다. 반가운 인사말은 형식적이고 눈빛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어려 있지만 아들에게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의 밝은 표정만이 눈에 들어온다. 아들은 무거운 보따리를 부엌까지 옮겨들인 뒤 손목 시계를 확인한다. 사실 어머니를 마중 나가기 위해 회사에서 잠시 빠져나온 터였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금방 다시 들어가야 해요. 저녁 때는 꼭 같이 먹을게요. 아들은 못내 아쉬운 듯 인사를 하고 급히 현관문을 나선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아들을 배웅한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들을 냉장고와 찬장에 정리하는 동안 며느리는 TV를 보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김치 맛을 보라며 권하는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건성으로 젓가락질을 한다. 짠맛이 강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으며
고개를 저으며 물을 마신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반응을 눈치채지만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저 아들이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인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가 가져온 반찬들이 식탁에 오른다. 아들은 반가워하며 어머니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흐뭇해한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른 반찬들만 골라 먹으며 어머니의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느끼지만 어느 쪽에도 말을 걸지 못한다. 며칠 후 어머니가 돌아간 뒤 아들은 냉장고에서 어머니의 반찬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발견한다. 김치통이 비어가고 나물 무침도 줄어든다. 아내가 먹는구나 싶어 기뻐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어느 날 일찍 퇴근한 아들은 아내가 어머니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다. 아직 상하지도 않은 멀쩡한 음식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지고 있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앞선다. 어머니의 정성이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들은 침묵을 선택한다. 대신 어머니가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냉장고를 비워두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어머니가 올 때마다 아내의 불편함은 더욱 노골적이 된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려 하면 아내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며 거부한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는 아들의 말에 아내는 냉소적인 미소를 짓는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느끼지만 아들을 위해 참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쌓여간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에 대한 서운함과 그런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교차한다. 어머니에게는 아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에게는 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거라며 변명한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들은 지쳐간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출장이 잡힌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마무리 단계여서 피할 수 없는 출장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또다시 음식을 가지고 올라오신다는 연락이 온다. 새로 담근 김치와 겨울용 밑반찬들을 가져오시겠다는 것이다. 아들은 고민에 빠진다. 출장을 미룰 수도 없고 어머니께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아들은 아내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 터미널에 나가서 어머니를 모셔오는 일을 맡겨달라고 간청한다. 아내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 알겠다고 대답한다.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출장 준비를 한다. 어머니께는 아내가 터미널로 마중 나갈 것이라고 미리 연락을 드린다. 출장지에서 아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회의와 프레젠테이션으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아내가 잘 만났을지 걱정된다.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시는데 아내가 제대로 도와드릴지, 집에 모시고 와서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런데 아내는 약속을 어겼다. 어머니를 마중 나가기로 한 시간에 아내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터미널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친구들과의 수다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머니와의 약속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터미널에서 어머니는 기다린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출장 중인 아들은 회의실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 며느리의 번호로도 전화해보지만 받지 않는다. 무거운 음식 보따리를 옆에 두고 어머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난다.
터미널의 대합실은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어머니는 혼자다.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혹시 며느리가 오는 것은 아닌지 목을 빼고 기다린다. 나이 든 몸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온 여행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까지 더해지니 몸이 더욱 지쳐간다. 3시간째 기다리던 어머니는 결국 포기한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하고 혹시 자신이 시간을 잘못 알았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아들과 통화했던 내용을 아무리 되새겨봐도 시간을 틀릴 리가 없다. 어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시골행 버스표를 산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다시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 허탈함이 밀려온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본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며느리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교차한다. 혹시 자신이 너무 자주 찾아가는 것은 아닌지,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출장지에서 회의를 마친 아들은 급히 어머니와 아내에게 안부 전화를 건다. 먼저 집으로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 이상하다 싶어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소란스러운 배경음이 들린다. 어머니는 잘 모셨는지 물어보는 아들에게 아내는 잠깐의 침묵 후 태연하게 대답한다. 터미널에 가는 것을 깜빡했다고. 아들의 가슴에 분노가 치민다. 깜빡했다는 한마디로 어머니를 몇 시간이고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아내의 태도에 경악한다. 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이미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이라고 하신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실망감과 지침이 느껴진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하시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아들은 출장지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어머니가 터미널에서 혼자 기다리셨을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70이 넘으신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와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다가 허탈하게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니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한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약속을 이렇게 쉽게 어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튿날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내와 마주 앉는다. 아내는 여전히 태연한 모습으로 출장이 어땠는지 묻는다.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어머니를 터미널에 버려두고 친구들과 놀러 간 것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아내를 보며 실망감이 밀려온다. 아들은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린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그리고 그 마음을 생각하면 자신이 얼마나 죄송한지를 아내에게 호소한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냉담하다. 깜빡한 것뿐이라며 그렇게 큰 일로 만들 필요가 있냐고 반문한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라며 아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말한다. 이런 아내의 반응을 보며 아들은 깨닫는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에 대한 아내의 무관심과 냉대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된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음식을 몰래 버리고 어머니가 올 때마다 불편해하던 것들이 모두 이어져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는 아내와 그런 아내 때문에 상처받는 어머니 사이에서 더 이상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사랑을 거부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날 밤 아들은 결심한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어머니를 터미널에 버려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내의 본심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마저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어머니의 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내. 심지어 그 사랑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머니를 터미널에 홀로 기다리게 만드는 아내. 아들은 이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어머니에게도 자신에게도 결국은 아내 자신에게도 불행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다음 날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기 위해서다. 변호사는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배우자가 상대방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행위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혼 의사를 밝힌다. 아내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시어머니를 마중 나가지 않았을 뿐인데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항변한다. 아들은 차근차근 설명한다. 어머니의 음식을 버린 것, 어머니가 올 때마다 불편해한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터미널에서 기다리게 만든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상대방 가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아내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사랑이나 신뢰가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심이 확고했다. 몇 주 후,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다. 아들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상황을 설명한다.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아들의 결혼이 깨지는 것 같아 마음 아파하시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말한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오랜 침묵 끝에 아들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신다. 자식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들이 내린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언제든 음식을 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혼이 성사된 후 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지만 그 집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김치와 반찬들이 냉장고 가득 들어있다. 어머니는 아들의 새 집에 처음 오신 날 주방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신다. 이제 아들은 어머니의 음식을 맘 놓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누군가 눈치를 보거나 뒤에서 버려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머니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아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터미널에서 혼자 기다리는 일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어머니의 정성은 이제 온전히 아들에게 전해진다. 그리고 그 정성을 받을 줄 아는 아들이 있기에 어머니의 사랑도 빛을 발한다. 때로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들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라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